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매매가 잘 안 되고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시장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투자들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장세이긴 맞습니다. 기존에 내가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다시 또 새로운 매매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매매를 왜 했는가? 왜 남들이 무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매매를 왜 지금 과감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한 단계 아니라 한 두세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오늘 영상이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스24를 상따를 했죠. 상따를 해서 오늘 이런 결과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뼈딱하게 듣지 말고 진심을 좀 담아서 들어보세요. 자꾸 댓글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상따를 했고 여기서 일부 차익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완매도를 다 했는데 점 상한가 오고 그 다음날 점 상한가 오고 오늘 갭을 최소한 15% 20% 정도 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 찍어도 25% 이상 고점을 찍고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갭이 그렇게 많이 안 떴고 한 25%까지 상승이 나온 걸 맞아요. 그래서 계속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로 매도하고 마지막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다 매도를 했는데 헌터 스쿨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J4 매매의 타점이 이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예요. 대표님은 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까? 매수 구간인데 왜 매도를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른 겁니다. J4 매매를 할 때는 단타 관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저점 대비 수익이 60% 가까이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 단타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리를 다 해버렸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의사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어떤 건가요? 예스24를 제가 여기서 마지막 남은 물량을 매도를 치고 고려산업으로 왔어요. 예스24를 매도를 치고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스24는 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타를 치고 추가 매수를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중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구사할 수도 있지만 수급이 어디로 간다? 다른 테마로 수급이 이동되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매도를 치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눌림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원하는 눌림을 주지를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오길래 실전 매매는 그렇잖아요. 이 종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2등주가 있는지 3등주가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새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상승할 때 매수를 안 하고 상따에서 또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또 상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스24도 제가 첫 상한가에서 상따를 했고 오늘도 고려산업을 상따를 했습니다. 후발주로 한일사료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 따라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려산업이 대상주잖아요. 눌림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매수를 못하고 그냥 상한가에서 그냥 따라가서 매수를 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한 거죠. 왜 최근에 상한가를 자꾸 매매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섭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상한가 매매인데 이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할까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은 이런 패턴,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하셔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인데 표가 안 나니까 상한가 간 종목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상한가 간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수식은 우리 하 팀장이 이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가셔가지고 상한가 신호 이 수식을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차트 분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고 대명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첫 상한가를 갔죠. 첫 상한가를 간 다음 날 어땠습니까? 고가가 25%입니다. 예스24는 할 것도 없고요. 첫 상한가에서 사서 또 오늘도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예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상한가에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무조건 처상한가에서 잡았다라고 가정합니다. 처상한가에서 잡았다 그러면 지금 또 상승이 나오죠. 예스24 홀딩스는 후발주로 2등주로 갔잖아요. 그럼 2등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등주, 2등주 가리지 않고 그냥 분석을 해볼게요. 자, 2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상한가에서 잡으니까 그 다음 상한가 한 방 먹었죠. 컴퍼니 K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첫 상한가 간 다음날 그 다음날 15% 고가 찍었습니다. 첫 상한가, 점 상한가에서 만약에 상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6% 고점을 찍었습니다. 인스코비라는 종목도 첫 상한가에서 상따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23% 수익이었습니다. 노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찍었죠. 그 다음날 고가가 27% 찍었습니다. 최근에 5그레이드에서 10그레이드 안에 상한가를 간 종목, 첫 상한가를 간 종목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상한가 갔잖아요. 그 다음날 갭이 13% 떴습니다. 고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12% 떴습니다. 셀루메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제외하더라도 여기서도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락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날 2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목을 계속 봤는데 실패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상한가에서 여러분들이 상따를 했을 때 10% 이상 안 뜬 종목이 거의 없어요.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고도 얘도 9% 떴습니다. 그 다음날 뭐 흥성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예정 종목이기 때문에 다 차치하더라도 자, 한국재지라는 종목이 그나마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플러스 3%. 지금 시장에서는 첫 상한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갭을 떴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가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개념을 잡으면 손실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상한가에 상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 패턴이 바뀌면 또 안 돼요. 바로 개발하우로 떨어져서 무너집니다. 근데 첫 상한가는 헌트스쿨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상한가를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주도주, 테마 대장주를 해야 되죠. 지금 시장은 이곳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섭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무서움과 그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렇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10일 동안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첫 상한가에서 밑으로 꼬꾸라지는 종목이 한 개, 두 개밖에 없다. 상한가 중에서 한두 종목 빼고는 다 갭 상승이 나오고 많게는 25%, 26%까지 상승이 나왔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패턴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아 이제는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공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상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효한 겁니다. 고려산업을 하게 된 거죠. 이해 가시나요? 왜 제가 예스24를 빨리 매도를 쳐버리고 거기서 J4매매에서 매수 타점이 맞는데도 나머지 물량 정리를 해버리고 고려산업으로 넘어왔는지를 내일 얘가 갭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내일 갭을 뜨거나 또 내일 최소 못해도 10몇 프로는 뜰 수 있다는 거죠. 실전 매매는 이런 겁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주식은 아는 만큼 들린다. 주식은 공부한 만큼 돈 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패턴을 분석하고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하고 내일은 시장이 어디로 갈 건지 돈이 어디로 몰릴 건지 매매 잘하는 선수들은 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갈 건지 지금 현재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느 종목을 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만들어지고 시장은 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별주 장세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상따도 하고 좀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상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확률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키움증권에서 불공정 거래가 어쩌니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입니다. 네네. 저번 주 금요일째 그 예스24 종목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 불공정 거래 이용. 어떤 부분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가 상한가로 시작되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정석대로 매매를 하는데도 뭐 불공정 관련해서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경고 전화가 오니까 좀 매매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상따를 하더라도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장주나 주도주, 1등주에서 해야 된다. 그 외 나머지는 강한 테마 같은 경우는 2등주까지도 상따가 가능하지만 개별주는 제외하고 테마의 대장주나 2등주까지 정도만 상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10일간 상한가 간 종목들의 다음 날의 움직임을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이런 패턴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반팔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파카를 입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애매하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시기로는 가을이지만 지금 날씨가 덥고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을은 긴팔을 입어야 되고 여름은 딱 반팔을 입어야 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딱딱 지어지면 옷 입기도 편하고 활동하기가 편한데 애매하거든요. 아침에는 추웠다가 점심 때는 더웠다가 또 저녁 때면 또 쌀쌀했다가 이렇게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 주식시장도 금투세다 뭐다 해서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이러다가 또 시장의 트렌드가 한번 확 잡혀버리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싹 쏠려갑니다. 그때까지만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시장의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예스24를 24%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던 걸 또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다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운 영상일 수 있지만 제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셨다 그러면 제가 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헌터스쿨에서 교육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